안녕하세요. 한유입니다. 오늘은 11월 3주차 데일리 테스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월요일 고컴퓨터의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본은 러시아와 가스라테프트 미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X죠.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미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거죠. 한일 신협약 체결에 반발했다. 그거에 신뢰방송대국은 틀린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을사늑약으로 가셔야 됩니다. X. 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 고문 스티븐스 재정고문배 가타가 파견된 거 맞죠? 1904년에 체결됐습니다. 기후각서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된 거 맞고요. 수총 12 이범윤이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우리 영토를 확인했다. 틀린 내용이죠. 이범윤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대한제국의 간도관리사입니다. 이범윤은 간도와 관련이 있고요. 시기도 맞지 않고 지금 내용은 누가 나와야 되냐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나와야겠죠. 틀렸습니다. 6번 러일 전쟁 중 일본은 한국 내 군사적 요충지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일의 정서 체결을 강요했죠. 그래서 한일을 서로 체결을 해서 황실의 안녕을 보장해주겠다. 대신 군사적 요충지쯤 사용하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한일 신협약이 체결됐다. 1907년 각 부서에는 차관이 배치되는 차관 정치를 했습니다. 8번 누가 초대통감을 사살해내요. 그 인물이 안중근이 될 거고요. 초대통감이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거죠. 연도도 아셔야 됩니다. 1909년. 9번 고종은 강제퇴위 당한 게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로 구성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10번 한일신협약 체결 이후 1907년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이들이 어느 의병에 참가했냐면 나중에 정미의병으로 합류하여 저희가 정미의병은 해산군인 가담으로 의병운동이 아니라 의병전쟁으로 발전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번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한다. 이 내용을 보고 1904년에 체결한 한일의 정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4천년의 강토와 500년의 종사, 우리나라를 남에게 들어 바치고 지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다. 그래서 저 울서우족 중에 한 명인 박재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으려니와 참정 대신한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로서 책임을 명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던 것이냐 하면서 을사늑약 체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일야 방송대국 장지연이 쓴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배경은 을사조약 체결이죠. 13번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통감을 두는데 통감은 외교에 관한 내용을 담당한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제2차 한일협약이죠. 14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통감의 지도를 받는 건 맞는데요. 지금 요 내용은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플러스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와 관련 있냐면 한일 신협약과 관련 있죠. 좋습니다. 넘어오셔서 15번 한국 정부는 일본이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 누굽니까? 이거 메가타죠. 이거는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연도는 1904년. 지금 보니까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분강 이 내용을 보니 숙종 때 세웠던 백두산 정개비죠.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서 경계를 정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한테 양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게 1910년에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또는 한국병합조약이라고 부릅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고 하니 이게 바로 외교권 박탈이란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을사의약이 체결됐다라는 거죠. 자, 군대 예산 조치는 한일신협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틀렸고요. 부산, 원산, 인천이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과 관련이 있고요. 3번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배경 맞죠? 데라우치가 임명되는 건 한국병합조약이 체결되어 한일병합조약 같은 말입니다. 그래야 조선 총독부가 생기겠죠. 을사늑약은 통감이 파견되는 배경이 됩니다. 19번 지금 여기서 보니까 석도를 관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독도죠.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했던 사건, 이게 병인양요니까 병인양요는 강화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편입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러시아가 석탄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설치 목적으로 조차를 요구했던 곳은 그 저령도 조차 요구 기억하세요. 이거를 막아냈던 게 독립협회가 있었다까지도 떠올리셔야 됩니다.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천주교를 믿었다가 신유박해로 유배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황사영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주교한테 편지를 보냈죠. 그게 발각되면서 이 정약전과 적양국은 더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정약전은 흑산도라는 곳으로 유배를 갔죠. 가서 자산어보를 서술했다 수업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20번 다음 조약을 체결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외교고문 나왔으니까 얘는 1904년 한일 제1차 좀 지워볼까요? 제1차 한일협약 이고요. 나에 보시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1904년 한일의정서 제일 먼저 체결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즉 외교권 박탈이니 1905년 체결된 제2차 한일협약이죠. 울산의약. 라에 보니까 군대를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는 신협약으로 인해서 군대가 해산됐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따진다면 둘 다 같은 1904년이어도 얘가 먼저라는 거 아셔야죠? 그 다음에 나가다라 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보겠습니다. 1번 신민회가 의회 설립을 추진한다. 틀렸죠. 지금 중추원 개편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어디 단체랑 관련이 있냐면 독립협회랑 관련이 있습니다. X죠. 대한자강에는 고종퇴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당했다. 맞는 소리고요. 보안에 황무제한권 요구를 반대했다. 그리고 철회에 성공했다. 맞는 말입니다. 을미의병은 고종의 해산 명령에 따라 자진으로 해산하였다. 그게 특징이었죠. 왜냐하면 유생 중심으로 전개됐기 때문입니다. 5번 을사의병은 한일신협약 체결로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미의병이죠. 왜냐하면 한일신협약이 같은 말로 정미칠조약 아닙니까? 이것만 떠올리셔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번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 해체됐고요. 정미의병 때에 13도 연합의병, 우리는 그거를 창의군이라고 표현하여 서울로 진격해 나가는 작전을 전개했으나 실패까지 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총대장 이인영입니다. 을사의병에서는 평민의병장 이름만 들어도 평민인 우리 돌돌 신돌썩 나와야 되고요. 신민회는 산업을 위해 서점,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설치했습니다. 단발령 시행 을미개혁이죠. 그래서 을미의병으로 오셔야 되고요. 11번 지금 보니까 의병인데 지금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즉 조약 체결로 인해서 일어난 의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을사의병이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12번에 국무의 원수 열받는 이유가 을미사변 때문이죠.
근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었다. 이게 을미기역의 단발령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3번. 5-6명의 의병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90군데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미의병, 해산된 군인이 가담했던 정미의병입니다. 14번에 국민을 유신케 한다. 거꾸로 쓰면 신민회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으로 공화정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 정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민회. 15번. 자강이죠. 그 다음에 사실 자강 나오고요. 여기에 뭐 자강의 방법은 교육과 산업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단체는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16번. 남만주로 이주하려고 그러고 조선 본토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한답니다. 이회영 형제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남만주에 신흥무관학교 설립했던 거 떠올리신다면 신민회가 떠오르겠죠. 17번. 지금 보니까 일본이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했는데 이거를 막고자 한다라는 거니까 전국 강토를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안회랑 관련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18번. 짐이 머리카락을 이미 깎았다라고 하니까 단발령을 시행했다라고 하니 지금 요게 을미의병이랑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때문이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예, 을사의병, 최익현도 을사의병, 4번은 정미의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9번. 안창호 양기탁이 중심이 된 비밀열사의 공화정 끝났죠? 신민입니다. 1번은 염통제랑 교통국은 우리 일제강점기의 임시정부랑 관련 있는 조직이었고요. 황무지개강권은 보안회, 자기회사 설립한 게 정답이죠. 4번, 요거는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애국 계몽운동 파트에서 봤던 내용이죠. 20번, 통감을 두는데 통감이 외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거랍니다. 이거에 체결된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거래요. 1905년에 체결된 울산의약이니 1번,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가 하는 활동이니까 울산의약 이후의 내용은 맞겠죠. 남한 대토벌 작전 기억합시다. 1909년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인석 이소흥이라고 하면 을미의병인데 을미의병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얘는 더 앞서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3도 창의군 1907년에 정미칠조약 체결되고 나서 한일신협약에서 군대 예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과 앞서 있었던 고종의 강제퇴위 때문에 일어났던 때문에 정미의병이 일어났는데 이 정미의병 당시에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 이후의 상황이라 울산의약보단 뒤가 되겠죠. 17일 수요일 내용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화폐정리사업은 메가타가 주도했다. 맞고요. 1905년부터 했는데 신협약은 1907년이니까 X가 돼야죠. 국제보상운동 서상돈 주도한 거 맞습니다. 돈을 갚자 서상돈. 하지만 평양이 아니라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일통상장정 1883년에 체결됐던 최애국 대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관세가 관세로 무제한 양국 유출이 반공령 설정으로 대신 일제가 최애국 대우를 가져갔었죠.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실론을 연재한 건 박은식이 아니라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맞는데요. 신채호에 대한 설명이라 틀렸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는 맞습니다. 1907년이니까요. 근데 독립신문은요. 1896년부터 99년까지 있었던 신문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황중앙 총상회는 1898년 시전상인들이 조직한 게 되겠고요. 7번. 일제는 식민지 수탈체제 형성을 위해서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 만든 건 1908년 동양 척식 주식
동척회사, 우리는 이걸 줄여서 동척이라 부릅니다. 운산 군강 채굴권, 그 다음에 경인선 철도 부설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경인선은 미국이고요. 경의선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경부선은 일본이 가져갔는데 나중에 얘네가 다 일본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9번 조선 불교 유신론, 일본 불교에 이제 예속되는 걸 막고자 했던 사람이 한용운이라는 분이고요. 불교는 한용운, 그리고 유교는 박은식 떠올리셔야 됩니다. 최초의 관보랍니다. 한성수 뭐죠? 발간된 곳은 문자를 박는 인쇄소 방문국이 되겠습니다. 오늘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처음 설치된 전차의 개통 시작하니까 1899년의 상황입니다. 명동성당 앞에서 친구를 만난다는데 명동성당은 98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국채 1,3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국채 보상 운동이 될 거고요. 백동화를 갑, 그 다음에 을, 병 이렇게 나누는 게 화폐정리사업 메가타가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1889년 함경도에 기근이 들어서 장정에 의거하여 금지령을 내리고 수출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럼 이게 방공령이 될 테니까 곡식 유출을 방지하는 명령, 요걸 근거한 장정이 1883년에 체결됐던 조일 통상장정이 있다는 거죠. 15번 보겠습니다. 청상인이 늘어나서 점차 상권을 빼앗겨 폐업하는 자가 늘어났다.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받게 되는 내용은 이모곤란으로 체결됐던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되겠습니다. 와, 16번은 좀 외우셔야죠.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쇠퇴하고 발전하고 성하고 쇠퇴하는 그런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의 역사의 발판을 마련한 요게 이제 독사실론의 내용이죠. 관련 인물은 신채호입니다. 유교가 가망이 없다. 유교를 개량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은 박은식입니다. 유교부신론. 18번 흉년이 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니 쌀 수출이 금지됩니다. 이 내용은 83년에 조일 통상장정에 근거하여 방공령 선포랑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건 예를 들면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나 재물보호조약 등이 있습니다. 틀렸죠? 최국대우 포함된 거 맞고요. 무제한이 아니라 이제 제한입니다. 무제한 내용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체결됐던 조일 무역규칙 정도가 되겠죠. 그게 조일 통상장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한 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으로 청나라가 내지 통상권을 얻었죠. 19번 국채를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907년에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라고 했죠. 왜냐하면 총독부는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 설치가 돼야 됩니다. 통감부가 아직 있습니다. 평양이 아니라 대구에서 시작됐고요. 조선 사람 조선 것도 요거는 평양에서 전개됐던 1920년에 회사령 폐지를 계기로 실시된 물산정리 운동이 됩니다. 이게 평양이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의 지원이 있었다. 맞는 말입니다. 20번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 원산학사 83년이죠. 독립신문 96년에 창가됩니다. 경부선 1905년입니다. 유경공원 86년이죠. 덕수궁 석조전 1910년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기억, 리을, 니은, 디귿, 미음이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일제의 식민통치. 3.1운동의 영향으로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문화가 맞는지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의 명칭을 소학교로 변경했냐. 틀렸습니다. 1906년에 보통학교가 됐던 것이요. 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심상소학교로 바뀌었죠. 그러다 41년에 국민학교가 됩니다. 자, 3번
1910년대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좀 추가적으로 알아둡시다. 요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1941년에 반포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만든 법령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상범, 뭔가 이 독립운동을 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예방해서 감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기도 전에 얘가 뭔가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우려로 대충 이제 판단해서 이들을 미리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얘는 10년대가 아니라 41년이라 30년대 이후의 상황인 거죠. 산미증식 계획의 실시로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합니다. 수탈량이 훨씬 많아서 그래요. 40년 언론활동이 금지되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었다. 20년부터 40년까지였죠. 직결처분권을 가진 헌병경찰 10년대죠. 내선일체 30년대 이후입니다. 국가총동원법 38년이니까 30년대 이후. 신고제로 전환했다. 20년대죠. 4년에서 6년으로 바뀐 게 2차 조선교육이니까 20년대 되겠습니다. 1번 조선인에 한하여 태영을 하는, 우리는 이거를 조선태영령이라고 부르죠. 10년대 상황이고요. 12년에 발표됩니다. 12번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이랍니다. 우리만 4년이네요. 제1차 조선교육령. 제가 1차, 2차 외우기 쉽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11년, 2차는 22년이었죠. 토지 소유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기한부 신고제로 신고해야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8년까지 전개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이 토지조사령이 반포되는 건 1912. 요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위 법령 발표.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14번 성명을 고치게 한답니다. 이게 창씨개명이죠. 30년대 이후 내용입니다. 15번 미국의 징수계획을 설립하여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요 정책이 산미증식 계획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20년부터 34년이기 때문에 시대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일단 20년대를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일파를 안 치고 친일지식인을 키운다. 즉 20년대에 민족을 분열하는 정책입니다.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을 분열하고자 했습니다. 국가총동원 나와 있으니까 국가총동원법이죠. 국가총동원법. 연도는 38년입니다. 18번 지금 회사가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총독이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답니다. 이게 회사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만들 때 총독의 허가를 받는 내용도 들어있죠. 그럼 시행된 시기면 1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태영령 시행됐고요. 25년에 제정됐으니까 치안유지법 안 되고요. 국가총독법 38년입니다. 물산정리운동 20년부터 회사령이 폐지돼야 실시되는 내용입니다. 틀렸죠? 19번 총독은 문무관에서 임용될 수 있고요. 헌병이 아니라 보통 경찰이고 교원 관리에 칼 착용 폐지했다. 그러니까 20년대의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폐간은 40이니까 틀렸고요. 토지조사 사업 10년대니까 틀렸고요. 산미증식 계획이 처음 시행된 거 맞죠? 국민학교는 41년에 바뀌었습니다. 20번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때의 모습이랍니다. 치안유지법 제정은 25년이니까 안 되고요. 만세운동 19년이니까 안 되겠죠? 개명 39년부터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통합된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 9월에 통합된 내용이니까 틀렸습니다. 마지막 19일 금요일 191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이 되겠습니다. 1번 대한광복회는 총사령의 박상진 대구를 근거지로. 맞는 말이죠. 이상설 남만주의 서선서숙이 아니라 북간도입니다. 틀렸고요. 김규식 연해주에서 신한청년당. 틀렸죠. 상하이에서 만들었습니다. 독립일군부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했다. 맞고요.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평양에다 세웠죠. 틀렸습니다. 정주에는 오산학교 있습니다. 이승훈이 세운. 독립일본부는 임금벽 회복하고 싶다. 북벽주의에 세웠죠. 남만주 지역에는 뭐가 설립되어 독립군을 양성했냐면 신흥 강습소라고 쓸까요? 그게 3.1운동 이후에 신흥 무관학교가 됩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한 사람은 박용만이 될 거고요. 9번 연해주에서 권업회 조직 그리고 어느 정부의 정통령이라고 하면 이상설이죠. 이상설이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을 역임했으나 바로 사라집니다.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를 계기로 그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미주 지역에 만들어진 거는 미주, 대한인, 국민의 이렇게 가셔야죠. 11번 대종교 간부들이 주도하여 만든 무장독립단체라고 하면 중강단 위치는 북간도가 되겠습니다. 남만주에는 자치기관인 무엇이 나중에 한족회가 된다. 경학사죠. 신민의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기억하시고요. 1919년 도쿄에서 발표된 어느 선언은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28 독립선언이 됩니다. 14번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은 했는데 사료는 못 봤었어요. 융이 왕제라고 하면 제가 융이가 우리 순종이 사용하던 연호라고 했죠. 순종께서 삼보 우리나라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 즉 우리가 국권 피탈됐을 때 우리가 이 권한을 계승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국권이 피탈됐을 때 일제가 계승권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계승권을 받아서 우리가 민족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뭘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 임시정부의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창하고 있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삼보 나오는 순간 바로 1917년에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15번 이상설이 정통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대한광복군 정부. 대구에서 박상진 나오면 1915년에 비밀결사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대한광복회죠. 17번 간도 용정의 서전서속 심지어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갔다가 대한광복군의 정부의 대통령이 됐다 하면 이상설이죠. 많이 나옵니다. 소방에도 출제됐습니다. 자, 의병과 애국계몽이 같이 합쳐졌고 총사령은 박상진이다 하면 1915년 대한광복회죠. 중광단은 대종교가 만든 거니까 관련이 없고 공화정을 원하는 거 맞죠? 봉오동이라고 하면요. 1920년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승리를 거두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아직 안 배웠네요.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치안유지법은 25년이고 얘는 18년에 이미 사라집니다. 틀렸죠? 가지역의 독립운동. 지금 청나라와 경계지대인데 비어 있었다. 근데 이범윤을 파견했다라고 나오니 저 가지역이 간도. 근데 제가 분쟁이 되는 대상이 북간도라고 했으니 북간도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죠. 북간도의 권업회 틀렸습니다. 연해주네요. 숙모학교는요. 저 북간도가 아니라 멕시코의 1910년 독립군 양성하려고 이제 만들어낸 교육기관입니다. 3번 중광전 동로공장서 요게 북간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신흥강습소는 남만주죠. 서간도라고 표현합니다. 20번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이준 이휘종과 함께 특사로 파견됐다라고 하면 이상설이죠. 서전서속 설립한 거 맞고요. 돌아와서 연해주에서 광복군 정부 대통령 한 거 맞고요. 권업회 조직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파리강화이에 파견됐던 인물은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3주차 데일리 테스트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열심히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도 들으시면서 틀린 것들 점검하시고요. 매일매일 카페에다 인증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